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빨라지는 루바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다 섞은 루바토를 다룰 거예요. 조금은 더 어렵지만 리듬감이 강한 곡에서 엄청난 생동감을 줘요. 조성진이랑 이민찬이 아주 잘 사용하죠. 호르비치야 아주 당연하고요. 전공생 여러분도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세요. 전공생들은 그러니까 느려지는 루바토는 많이 쳐봐서 그래도 감으로 뭔가 익숙한데 당기는 루바토는 여전히 낯설어 하거든요. 방법은 어떤 부분을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생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기말고사를 이틀 앞당겼어요. 생기가 돌 수밖에 없겠죠? 아닌가? 네, 하여튼 느려지는 루바토와의 차이점은 순간적으로 확 빨라진 만큼 뒤에서 그만큼 느려지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갑자기 조급해서 쫓기듯이 쳐서 빨라지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메피스토 알츠로 들어볼까요? 아주 신나는 곡이죠. 그냥 치면 이래요. 이번에는 앞쪽은 조금 빨라지고 뒤쪽에서는 조금 느려져 볼게요. 어떤가요? 뭔가 더 악마적이죠? 왈츠나 폴로네이즈 아니면 리스트 같은 곡에서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느려지는 루바토와는 다르게 더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느려지는 루바토는 남발하면 곡이 점점 느려지고 처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빨라지는 루바토는 그만큼 느려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균형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더 사용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느려지는 루바토와 빨라지는 루바토를 섞어서 해볼게요. 발라드 3번이에요. 제가 악보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진행 방향 화살표는 빨라질 거고요.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화살표는 느려질 거예요. 지금 루바토에 뭔가 공통점이 있죠? 뭐죠? 프레이즈의 시작 부분은 빨라지고 뒷부분은 느려졌어요. 이게 루바토의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곡마다 다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루바토가 자연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쇼팽 발라드 앞부분은 음악적 표현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오버해서 쳐봤어요. 지금까지 루바토의 중요성과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면 루바토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 루바토는 음악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감성이 필요한 부분, 에스프레시보라든가 조성 변화를 유도하는 음이 등장했다거나 곡의 분위기가 확 변할 때 이런 부분들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음악적인 부분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선생님을 괴롭히면서 루바토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